이번에는 과학과 미래사의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감염병 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었다. 그치? 감염병,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에 의해서 얘네들을 병원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 맞아요. 두 번째, 감염병의 감염 경로는 호흡, 음식 섭취, 피부 접촉 등에 있다. 맞는 내용이고, 감염병을 진단할 때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에게 검체를 검사하는 어떤 물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검체를 채취하여 병원체에 감염되었는지 검사합니다. 네 번째, 신속 항원 검사입니다. PCR이잖아, 그지? PCR. 자, 증폭을 시키는 거다, 그지? 그래서 바이러스가 아닌 세균을 구성하는 단백질, 아니죠. 세균이 아닌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단백질, 단백질이에요. 항원이 검사 키트 속에 항체와 결합하는 원리를 감염 요구를 하게 하는 검사이다. 신속 항원 검사, PCR 아니죠. 신속 항원 검사, 항원이 있는지 없는지고요. 바이러스의 단백질, 항원이죠. 얘가 항원을 검사한다. 그래서 세균이 아니다, 바이러스다라는 거.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을 진단하는 검사는 신속 항원 검사와 유전자 증폭 검사. 얘가 PCR이죠. PCR.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다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됐죠? 자, 2번 문제. 그린 가와 나는 신속 항원 검사와 유전자 증폭 장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여기 PCR이라고 딱 적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뭐다? 유전자 증폭 검사 장치고요. 신속 항원 검사 요렇게 하는 거예요. 검체구에서 넣었을 때 대조선, 시험선 비교했을 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기억. 가와 나는 모두 검사자의 검체를 채취해야 된다라는 거. 자, 검체 채취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둘 다 검체를 채취해야 돼요. 자, 니은. 가는 나보다 신속하고 빠르게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여기에 딱 떨어뜨리면 색깔이 바로 나겠지, 그지? 그래서 가는 나보다 신속하고 빠르게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 맞는 내용입니다. 자, PCR. 나는 가보다 감염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자, 그럼 PCR이 뭐다? 증폭해서 양을 늘리는 거잖아, 그지? 증폭해서 양을 늘려. 적은 양일 때 검사가 안 되는데 양을 늘렸기 때문에 검사 정확도가 어떻다? 높아진다. 정확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내용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실시간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 탐구 도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미세먼지를 측정한대. 그러면 가는, 자, 가 나와 있다. 가 예지, 그지? 가는 컴퓨터이다 라는 거. 자, 가는 컴퓨터가 아니라 센서 보드입니다. 그죠? 자, 중앙 처리 장치에 해당하는 센서 보드이다 라는 거. 자, 니은 볼게요. 이 탐구 도구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있다라는 거. 자, 이 탐구 도구에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만 있고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 탐구 도구에는 저장은 가능한데 분석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이 탐구 도구를 이용하여 실시간 생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그지? 저장하니까 수집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옳은 내용은 디귿 하나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 4번입니다. 그림은 대화형 인공지능이 포함된 누리집의 화면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질문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럼 봐요. 자, 옳지 않은 건 물었네요. 생성형 인공지능 맞죠? 질문을 입력하면은 나타나는 거. 그래서 대화형 인공지능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저장될 수 있다라는 거.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누리집이다. 잘못된 답변을 할 수 있으므로 정보의 가치 판단에 주의해야 된다. 그지? 잘못된 답변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숫자, 글, 영상, 음성 등의 형태로 저장된 빅데이터를 이용한 거 맞고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그지? 인공지능은 침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 시 사전 동의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 꼭 필요하다.
인터넷에 공개된 다양한 형태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가는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 나는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집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자, 가는 스스로 장애물을 피할 수 있다. 로봇 청소기 장애물 있을 때 스스로 피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 내용 맞는 내용이고요. 나에서는 가와 통신하며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통신하며 데이터 당연히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가와 나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인간의 삶의 필수적인 능력이 감소할 수 있다. 그쵸? 기계에 의존하면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옳은 내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커피 전문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의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커피 전문점에서 인공지능 로봇 커피를 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다. 그지? 자, 그럼 봐요. 커피 전문점의 운영의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사람을 쓰지 않아도 되잖아. 그지? 인건비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운영의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 맞고요. 사람의 일자리 감소 문제가 발생하겠지. 당연히 사람 대신에 하는 거니까 사람은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옳은 답은 기억하고 니은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작품이라고 했어요. 인공지능이 생성한 작품의 저작권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 인공지능이 독립적으로 생성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논란. 대부분 나라에서는 저작권을 인간 창작자에게만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을 인간 창작자에게만 인정하고. 둘째, 인공지능이 기존 작품에 학습하고 모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셋째, 많은 나라에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법적 규제와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볼까요? 자, 기억은 뭐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작품의 저작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이다 라는 거 맞는 내용이죠.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이다. 자, 기억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 책임만을 고려하면 된다. 아니죠. 법적 책임만을 고려하면은 안 됩니다. 그죠? 법적 책임 당연히 고려해야 되지만, 생자작품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논의를 해야 된다. 법적 책임만을 따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니은, 인공지능 창작물이다. 그지? 얘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모방을 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해서, 모작. 그러니까 가짜 작품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디귿되는 거 알아두면 되겠네요. 8번입니다. 다음은 과학윤리에 대한 학생 ABC의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있다. 어떤 대화였는지 한번 볼까요? 자, 과학기술을 이용할 때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요. 연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해. 당연하겠죠. 중요합니다.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에 대한 협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쵸? 학생 B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연구 절차와 결과는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만들면 안 되고 학문 발전을 위해 연구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학생 A랑 C가 제시한 내용으로 옳은 학생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감염병과 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감염병은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치?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되는 거지. 감염병 진단을 위해 환자에게 검체를 채취한 후 병원체의 감염 여부를 검사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치? 앞에서 했었죠. 감염 경로는 주로 호흡과 피부 접촉, 음식 섭취 등의 감염 접촉이며 음식 섭취도 감염 경로에 포함되는 거죠. 되지 않는다 아니고 된다라고 돼야 됩니다. 유전자 증폭 검사는 바이러스의 핵산을 이용한 거다. 그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병원체가 가지는 핵산과 단백질을 검출하는 진단기술이 개발되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음식 섭취도 감염 경로에 해당한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그림. 얘 뭐야, 얘?
신속 항원 검사잖아, 그지? 신속 항원 검사, 신속 항원 검사고요. 단백질 이용하는 거지. 단백질 이용하고 선이 나타났네, 그지? 테스트에 선이 나타났습니다. 대조군이고요. 그리고 테스트에 선이 나타나면 뭐다? 병원체가 있다라는 거지. 감염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1번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사람 A와 B에서 채취한 검체에서 병원체의 핵산을 증폭시켰다. 자, A는 증폭하면 할수록 핵산량이 증가했다. 그러면 얘는 감염이 되었다라는 얘기고요. B는 증폭을 해도 핵산량이 증가하지 않는다. 얘는 감염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감염되지 않았다라는 얘기. 자, 그러면 이렇게 두고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폭 횟수가 늘어나면 사람 A는 병원체의 핵산의 양이 증가한다. 맞죠? 병원체에 감염된 사람은 B가 아니라 A다 라고 돼야 되고요. 신속 항원 검사보다 병원체의 감염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맞죠? 증폭시켜서 그 양을 많게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한 모습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유전병 치료에는 이용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유전병 치료, 유전병도 뭐 단백질의 이상, 단백질 구조, 기능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유전병 치료에 이용할 수 있다. 어려운 거 아니고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됩니다. 질병에 관련된 단백질의 구조를 빠르게 예측할 수 있다. 그쵸? 정상 단백질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 따져주면 됩니다.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여 질병 치료를 위한 신약을 개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여러 가지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태풍의 예상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기상청의 태풍 정보 3일 21시의 예상 위치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봅시다. 보기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맞죠? 빅데이터 수집하는 거예요. 자, 예상 경로를 기반으로 태풍의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맞지? 어디로 올지, 강수량은 얼마인지, 바람의 세기는 얼마인지에 따라서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해 태풍의 예상 경로를 똑같이 만든다라는 거. 자,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했는데 예상 경로를 어떻게 똑같이 만들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하면 서로 다른 태풍의 예상 경로가 나오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옳은 답은 기억하고 니은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거. 대화형 로봇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감정적 교류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인간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감정적 교류를 할 수 있고요. 청소 로봇은 정해진 경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청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자, 청소 로봇도 학습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단 거리로 가장 빠르게 청소할 수 있는 경로를 따질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되겠네. 서빙 로봇은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식을 운반하기 때문에 위생적인 서비스 제공할 수 있고요. 반려 로봇은 실제 동물과 비슷한 감정을 전달하며 사람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고요. 인공지능 드론은 인명구조나 물류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라는 거.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보면 어떤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에 대한 여러 사회 구성원의 의견이다. 자, 운전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이동권이 보장될 것이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가 줄어들 것이다. 사고 상황에서 탑승자와 보행자 중 어떤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생길 것이다. 뭐니? 운전자 나와 있잖아.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죠. 자율주행 자동차. 그래서 운전하기 어려운 사람도 자율주행 자동차에 타면은 이동권이 보장되고요. 운전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줄일 수 있지만 탑승자와 보행자 중 어떤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지 윤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과학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과학기술을 이용할 때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은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과학기술 관련 사회적 쟁점을 대할 때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
과학자들은 실험 대상에 대해 윤리적 존중 의식을 가져야 된다. 얘도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되는 거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과학과 미래사의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